자, 이번 시간에는 10장 합성함수와 역함수에서 첫 번째 합성함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함수의 합성이라 불러요. 두 개 또는 세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순서만 잘 보면 됩니다. 순서, 합성하는 순서를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자, 합성함수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함수 f는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야, 그지? 그리고 함수 g는 정의역이 y예요. 그리고 공역이 z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합성을 하기 위해서 함수 f의 공역과 그 다음에 함수 g의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합성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합성 함수가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서인데요. 자, 먼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그죠? 함수 f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함수 g를 대응시키는 거죠. 첫 번째 순서가 함수 f, 두 번째 순서 함수 g예요. 그죠? 함수 f, 함수 g.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합성함수를 f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용할 건데 함수 f를 먼저 하니까 먼저 대응시키니까 f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g를 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자, 여기서 함수 f를 먼저 보내는 거죠. x, 그죠? x에서 먼저 보내고 그러니까 x에 가까운 쪽으로 쓰는 거예요. 이 fx라는 의미가 x에 대한 함수값이잖아요. 그러니까 f를 먼저 보낸다. 그치? x에 가까운 쪽에 f를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g를 보낸다 라고 쓸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얘는 맞지 않습니다. 요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얘를 함수 gfx로 쓸 건데 GOF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G 합성 F 또는 GOF라고 읽어요. 편한 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F와 G 합성함수고요. 저는 선생님은 GOF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죠? 읽는 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매우 정확한 것은 G 합성 F고요. 오케이? G 합성 F. 선생님처럼 그냥 기호 모양을 따라서 GOF라고 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호가 없어요. 이 동그라미 기호를 사용하는 예가 수학에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유일해요. 그래서 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때 GOF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GOF를 봤을 때 함수에 대응시키는 순서가 뒤에 있는 F가 1번이고요. G가 2번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fx, x를 먼저 x에 대한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를 보내는 거라서 gf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x로 써도 되고 이렇게는 거의 안 씁니다. 함수 표현일 때 쓰고요. 그냥 함수값 표현할 때는 소괄호 열고 합성함수를 쓴 다음에 또 소괄호 열고 x를 써요. 이 표현 방법도 잘 익혀두세요. 그럼 gfx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 어드바이스를 볼게요. 세 집합 x, y, z가 있습니다. 함수 f는 x에서 y, g는 y에서 z로 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f의 공역이에요. 공역. 그리고 g의 정의역이 서로 같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같을 때만 합성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f를 보니까 자, 여기서 보면 함수 f, 그래서 f가 먼저 보이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얘가 이제 함수여야 되고요. 1대1 함수 1대1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 함수값 1의 함수값 a, 2의 함수값 a,
3의 함수값 B, 4의 함수값 C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함수 G는 Y에서 Z로 가는데 일단 여기서 합성을 하게 되면 잘 보세요.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미리 한번 써볼까요? 하나만. 자, 먼저 F의 2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자, G, 그 다음에 G로 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괄호 안쪽을 먼저 계산해 주는 겁니다. 먼저 계산. F1 값은 A예요. 그래서 얘는 GA가 되겠죠. GA는 베타입니다. 라고 이렇게 치역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G의 F의 4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F4를 함수값을 먼저 계산해 주는 겁니다. F4는 C죠. 자, 그럼 얘는 G의 C와 같고요. GC는 감마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도 함수가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합니다. 합성함수도 새로운 함수가 된다. 자, 이거를 두 개의 그림, 하나의 그림으로 F와 G를 연속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만 우리가 함수값만 구하는 거니까 F 합성, G 합성 F를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죠. 자, 1이 대응하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1은 A를 거쳐 베타로 가죠. 그러면 1은 베타로 가는 거죠. 그죠? 2도 A를 거쳐 베타로 가죠. 그럼 2는 베타로 가는 거고요. 3은 B를 거쳐 베타로 가니까 3은 베타로 가는 거고요. 4는 C를 거쳐 감마로 가니까 4는 감마로 간다.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하죠. 자, 이때 베타와 감마가 합성함수 G 합성 F의 치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치역이 되겠죠? 합성함수의 치역.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 합성 F는 X에서 Z로 가는 새로운 합성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 값이잖아요. G 합성 F 1의 함수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1의 함수 값. 그러면 1에 대응되는 1은 A에 대응되고 다시 A는 베타에 대응되기 때문에 G 합성 F는 1의 함수가 베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G 합성 F 새로운 합성 함수입니다. G 합성 F 새로운 합성 함수예요. 의 치역은 G 가로 열고 F 가로 열고 X와 같다 라는 겁니다. 자, 보기 1번을 볼까요? 자, F가 X에서 X 플러스 1로 가는 함수고요. G는 X에서 X의 제곱으로 가는 함수예요. 자, 이거 함수 표현하니까 좀 달라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F는 fx라고 쓰자. fx 이퀄 x 플러스 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고요. gx는 x의 제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의 값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g 합성 f3, f 합성 g 이 두 개의 함수 과연 이게 교한 법칙이에요. 순서를 바꾸어 합성을 해도 같을까? 같지 않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G 합성 F3은 GF3 요거 쓰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합성함수의 기호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F3은 F4가 되겠죠. 그죠? F3은 4가 돼서 G4가 되겠고 4의 제곱은 16이 됩니다. 반면에 F 합성 G의 3은 F의 G3 G3는 3의 제곱이죠. F9 F9는 9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10이 됩니다. 따라서 교한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합성 함수 자체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G 합성 fx는 G의 fx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fx는 x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요. G는 가로 안의 제곱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반면에 f 합성 gx는 f의 gx인데요. gx는 x의 제곱이죠. 그죠? 자, 여기 x는 x가 x 플러스 1로 가니까 앞에 게 x의 제곱이면 뒤에 것도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자, 예제 1번을 보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함수 fg가 fgh가 있습니다. 자, f 2x g x의 제곱 마이너스 1 xh 절대값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설을 보면서 한번 따라서 적어보세요. 1번 G합성 F. 자, 여기서 fx는 2x, g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h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죠. 요걸 쓰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gfx는 gfx 이거 첫 번째 합성함수를 소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x, 2x를 대입하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1, 4x의 제곱 마이너스 1 fgx는 fgx가 돼서 gx가 x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대입하고 거기에 2배가 되는 거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다르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번과 4번은 우리 결합법칙이라 하잖아요. 그죠? 3번과 4번은 얘는 결합법칙이라고 적어보세요. 결합법칙은 또 성립해요. 결합법칙. 그래서 3번과 4번을 결과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3번과 4번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는 거니까 G합성 F를 먼저 계산해 주고 그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H합성 G를 먼저 계산해 주고 그걸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4x의 제곱으로 같아요. 이 풀이 과정 꼭 반드시 손으로 써가야 됩니다. 합성함수의 기호에 익숙해져야 돼요. 결합법칙 성립하는구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도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은 성립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할 수 있어요. 5번 FFF 그죠? 차례대로 하면 돼요. 차례대로. 먼저 F 합성 F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걸 이용해서 차례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무엇만 변하는지를 찾았는데 함수 F를 3번 합성했더니 지수가 3이 되더라 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죠? 합성하는 함수의 개수와 지수가 같더라. 지수가 같더라 라는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설마 n번 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n번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규칙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밑에 것은 한번 어드바이스는 읽어보도록 하고요. 어드바이스2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거 교환 법칙 X 이렇게 써주세요. 교환 법칙 X 써주세요. 반면에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성질인데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여기다가 1번 옆에 교환 법칙, 그 다음에 2번 오른쪽에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은 X, 결합 법칙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메모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등함수의 합성도 할 수가 있어요. 항등함수는
보통 identity fun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문자 i를 쓰거든요. i, 대문자 i를 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에요. f 합성 i나 i 합성 f나 fx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10-1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충분히 한번 해보죠.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차례대로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자,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쓰면 돼. 자, 1번부터 한번 해보자.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소가로를 이용해서 G 가로 열고 F 가로 열고 X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 풀이 과정과는 다르게도 쓸 수 있어요. 여기에 GX 입장에서는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쓴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말 그대로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배 fx 이렇게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꼭 가로 안에 fx를 먼저 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fx에다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f 합성 g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f에 괄호 열고 g에 x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f에 x가 들어갈 자리에 gx가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gx 빼기 1 이게 더 편해요. 우리한테는. 왜냐면 우리는 항상 fx, gx만 봤지 그 안에 x 대신에 다른 다항식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푸는 이 방법을 익히는 게 더 좋아요.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 다음에 gx에다가 마이너스 2x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3번과 4번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자. 3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3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사실은 소가로와 중가로, 대가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합성함수일 때는 그냥 다 소가로로 씁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도 간혹 실수해서 중가로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소가로하고 H 소가로 다시 G 합성 F 이게 소가로 이렇게 소가로 안에 소가로 쓰는 거예요. 자, 이것도 처음에 배워들 잘 배워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엔 똑같아요. 얘도 자 보자. 결과적으로 보면 H에 가로 열고 G 합성 F 가로 가로 하고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만약에 계산이 안 됐으면 얘는 H에 G에 F에 X 이렇게 괄호가 좀 많아요. 많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왼쪽의 가로의 개수, 오른쪽 가로의 개수 같아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원래는 계산하는데 자 보세요. 위에서 우리가 이제 F 합성 G를 계산해 놨잖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계산해 놨으니까 그걸 대입해도 됩니다. 대입해도 돼요. 자, 그러면 대입한 결과 h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대입해서 쓰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2인데 2를 곱하면 2죠. 1로 썼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쓴 다음에 h 제곱이 되겠죠. 자, 제곱을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을 전개해주면 됩니다. 자, 4번을 볼까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열고 h, 가로 열고 합성 g, 또 가로 열고 f, 소가로 열고 x 이런 순서예요. 원래가. 자,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쓰면은 자, 여기서는 h 합성 g 하고요. 그 다음에 f에 x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가로를 풀어준 겁니다. 그럼 h, g, f의 x. 결과가 같네요. 그죠? 결과가 같아요.
H 안에 들어가는 G 합성 fx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같은 결과이겠죠. 그래서 위에처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이걸 전개해주면 돼요. 2를 공통으로 빼서 제곱을 해주면 4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좋은 문제가 됩니다. 자, 10-2번을 볼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x가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2분의 x 플러스 1처럼 x에 관한 다항식이 들어갈 때 우리는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문자, 그죠? 소가로하는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2분의 x 플러스 1을 t로 놓고 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풀이의 방향성을 꼭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1을 t로 놓고 x를 구하면 됩니다. x는 2t-1이고요. 우변에 x에다 대입을 하면 얘는 t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t는 6t-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t의 값에 루트 1을 대입할 때 3분의 1을 대입할 때 합성함수도 가능하죠. 그럼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자, 이제 합성을 이용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fx와 gx가 주어지고 f 합성 gx가 fx를 만족한답니다. 자, 그럴 때 자, 상등 함수의 상등 좌변구하고 우변구에서 이퀄 같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한 변 좌변으로 다 이항한 다음에 동료함끼리 계산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함수의 상등 표현한 다음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자. 자, 10-2번을 볼게요. 여기에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 전체가 아니라 1, 2, 3, 4, 5로 제한되어 있어요. 원소가. 이럴 때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입니다. 정의될 때 자, 여기서 f 합성 fx가 x분의 1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일까? 일단은 f 합성 fx를 구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는 뭐냐면 x가 들어갈 자리를 잘 보는 거야. 그 자리에 fx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죠? 그 값이 x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fx는 하고 다시 한번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fx는 x 마이너스 6이 되겠고 플러스 6이 되겠고 x분의 1. 아, x는 x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x 이퀄 x분의 1이 되겠고 분모에 x가 오면 x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따라가는 거예요. 양변에 x를 곱해서 따라서 0이 아닌 수를 곱해서 x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 간단한 합차 공식이잖아요. 또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풀마 1로 쓸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에 실수 범위면 이게 답이지만 지금 정의역이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의 값은 1만 써야 됩니다.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0-3번을 볼게요. fx가 있고 gx가 있습니다. 그럴 때 f 합성 gx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지 않은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거지. 함수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럴 때 f 합성 g와 g 합성 f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같다. 함수의 상등으로 푸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합성함수를 구해보세요. 자, 먼저 하나를 먼저 같이 해보자. f 합성 g를 같이 해볼게요. 그럼 f에 괄호 열고 gx잖아요.
이때 이제 요거 아까 방금 전에처럼 x가 들어갈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x가 들어갈 자리에 gx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퀄 3gx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기에다 g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3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얘를 전개해 주면 됩니다. 자, 전개해 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g 합성 f의 x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괄호 쓰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계속 따라서 적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gx에서도 마찬가지예요. x가 들어갈 자리 여기 fx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이거는 중괄호를 해줘야 돼요. 자, 그냥 fx 하나니까 이거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f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fx에다가 3x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전개해줘요.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16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디 보자 23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문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한 다음에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결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3 이퀄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7x 마이너스 23 같다. 우변을 다 좌변으로 이용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리할 때 천천히 9 빼기 3은 6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7 빼기 3은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플러스 10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일단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럴 때 망설이지 말고 근의 공식 두 번째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일 때는 근의 공식 두 번째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x는 a분의 3분의 6 풀마 루트 6의 제곱 36 마이너스 15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쓰면 3분의 6 풀마 루트 21 근의 공식 두 가지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자, 10-3번을 보자.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는데 f 합성 f와 g 합성 g가 둘 다 9x-8로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f0 0에서의 함수값 0보다 작고요. 그러니까 y 절편이 되겠죠. 이제 y 절편이 f는 0보다 작고 x축 아래고 g는 0보다 크니까 x축 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1차 함수예요. fx와 gx가 둘 다 1차 함수입니다. fx와 gx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차 함수면 일반적으로 fx를 ax 플러스 b라 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그대로 따랐으면 f 합성 f니까 이걸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a의 제곱 x ab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그 값이 9x-8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항등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잖아, 반드시. x에 관한 항등 함수니까 계수 비교법을 쓰는 거예요. 계수 비교법. 자, 그래서 미지수 두 개의 방정식 두 개니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0 값도 F0은 B죠, 당연히. 근데 음수라고 주어졌으니까 B는 음수를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곱근에 의해서 A는 풀마 3이 되겠고, A가 3일 때 B값 구하고, A가 마이너스 3일 때 B값 구하는데, 음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똑같은 방법으로 gx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야. 함수의 합성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적으면 됩니다. 자, 2번을 보면 f 합성 f 합성 hx가 gx와 만족하는 함수 h를 구하래요. 자, 이걸 만약에 우리가 바로 다음 단에 역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역함수를 배우면 쉬워요. 양변에 왼쪽에 함수 f의 역함수를 취하면 합성을 하게 되면 바로 h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역함수를 취하지 않고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fx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식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3hx-2는 3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h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 역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다. 3번을 볼까요? 자, 이제 새로운 함수 k가 나왔네요. 그죠? 만족시키는 함수 k.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음 단원에서 역함수를 배우게 되면 얘도 오른쪽에 양변의 오른쪽에 f 역함수, g 역함수를 차례대로 취해서 이걸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k를. 자,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함수 세 개의 합성. 우리가 g와 f는 이미 구했잖아요. 그죠? 이걸 합성을 해서 1차 함수를 먼저 계산해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t.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구했죠? 자, 이때 x가 들어갈 자리에 x에 관한 다항식이 주어지면 얘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죠? 그죠? 우리한테는 익숙한 게 함수에서는 소가로 안에 하나의 문자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t로 치환해가지고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은 t로 되고 여기서 x는 간단히 1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죠. 9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을 우변에 여기 3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t에 관한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자, kt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함수일 때 미지수를 t로 쓰든 x로 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환, x와 다른 문자로 치환한다는 의미로 다 t를 쓴 거고, 함수를 구한 다음에 t 대신에 x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t로 쓰고 싶은데요. 그래도 돼요. 답에다가 kt는 하고 이대로 써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수일 때 미지수 x를 씁니다. 일종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니까 같이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잘 나중에 유제도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유제 풀이도 보고서 그대로 따라서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 10-4번을 보자. 자, fx와 gx가 주어졌습니다. 둘 다 1차 함수니까 합성이 굉장히 편리하죠. 쉽죠. 자, 그래서 f 합성 h equal gx니까 좌변과 우변을 구해서 상등 같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한번 노트에다 풀이 과정을 써보세요. 써보자. 자, 여기서 x가 들어갈 자리에 hx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hx를 쓰면 된다. 이거 항상 기억해둬요. 그럼 2배 hx 더하기 3은 gx니까 4x-5가 되겠고, 뭐 3을 이항하고 2hx는
3을 이항해서 4x-8이 되겠고 양변을 2로 나누면 hx는 2x-4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는 거예요. 2번 자 이번에는 k의 fx 비슷하네요 그죠? 자 이것도 한번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k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k에 대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fx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k 가로 열고 2x 플러스 3이 되겠고 gx는 4x 마이너스 5 그죠? 자 그리고 나서 x 하나의 문자가 들어갈 곳에 소가로 안에 x에 관한 다항식이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치환하라고요. 자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하고 얘를 x는 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t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대입하면 kt는 x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2분의 t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2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대로도 이게 함수의 정의에 들어맞습니다. 자 맞는데 우리한테 kx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함수는 미지수 x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t 대신에 x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2x-11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필수 예제 10-4번은 좀 큰 의미가 있어요. 합성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프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럴 때 f 합성 f의 제곱으로 그 다음에 f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약속입니다. 그럴 때 f의 합성을 4번 한다는 얘기죠. 그죠? f 합성을 4번 했을 때 a, b, c, d 중 f1 값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자 위에 정의에 의해서 자 여기서 f 4승이라고 그냥 읽을게요. f의 4승 1 이것은 f의 3승의 f1이죠. 그죠? 근데 f1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잘 보죠. f1 값 1에 대한 함수 값이니까 당연히 b죠. 그죠?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f3의 b가 되겠고 얘는 f제곱의 fb가 됩니다. fb b에 대한 함수 값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y는 x를 이용하는 거예요. b와 자 y 값이 b일 때 y는 x와의 교점이 x 값도 b죠. y는 x와의 교점이 그죠? 그럴 때 이 b에 대한 함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예요. fb 값은 c가 되는 겁니다. 요걸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례대로 그래서 c가 되겠고 f제곱 이 c죠. 얘는 f 합성 f니까 fc를 찾으면 됩니다. 자 fc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잘 보세요. 자 fc를 찾는 방법 자 여기서 c를 어떻게 찾냐면 y 값에서 찾는 거예요. y 값을 자 y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보내고 y는 x의 교점의 x 좌표가 c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c를 찾았죠. 그럴 때 c에 대한 함수 값은 c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걷을 때 y는 fx와의 교점 즉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d가 되는 거예요. 그럼 fd 값은 어떻게 찾냐면 다시 x에서 d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y축의 수직이면서 d를 지나는 선을 걷을 때 이게 y는 x의 교점 이 x좌표가 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d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y는 fx와의 교점 2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데 나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f의 제곱 x가 d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으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fx 제곱 x가 d인데 얘는 f의 fx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함수 값이 d가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림에서 함수 값이 d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함수 값이 d가 되는 것은 x가 얼마일 때요? c일 때죠. 그죠? 그죠? x가 c일 때 함수 값이 d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fx는 c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함수 값이 d가 되니까 아, fx는 c가 되는 거구나. 그지? 그래서 fx는 c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 값이 c가 되는 x의 값을 찾는 거죠. 그럼 뭐예요? b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x는 b구나. 함수와 함수값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또 연습해보자. 자, 10-5번을 볼게요. 뭐 함수가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자, 교점만 찾으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이 함수는 y는 x의 fx인데요. 보통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얘는 3차 함수라기보다 세제곱근 함수입니다. 자,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교점을 잘 보고요. 자, 3번. 이 값은 ABC 등 어디입니까? 자, 한번 써가면서 천천히 한번 찾아보자. 자,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 1번 F 합성 F 합성 F A잖아요. 자, 이걸 한번 표현해 보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F 합성 F 하고요. 얘가 F의 A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맞나요? FA. 그럼 FA를 찾아보세요. FA를 한번 찾아봐요. 자, FA. A 값에 대한 함수 값 B네. 그지? 맞나요? A 값에 대한 함수 값 B예요. 자, 그러면 이 FA는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F의 합성 F의 B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다시 합성함수로 표현하면 F의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FB를 구해보세요. 찾아봐. FB. 자, 우리는 FB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X가 B일 때 함수 값이죠. FB라는 의미가. 그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야. FB가 의미가 뭐니? X가 B일 때, 그러니까 X축에서 B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X축에서 B를 어떻게 찾아요? Y는 X를 이용해 찾을 수밖에 없어요. Y 값이 B일 때,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걷을 때 Y는 X와의 교점의 X좌표가 B가 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B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 X는 B와 함수가 만나는 점, 그죠? F는 B와 함수가 만나는 점, Y는 fx가 만나는 점의 함수값, C네요. 그래서 FB는 C예요. 자,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우리가 푸는 게 아니야. 예전에 배웠던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함수의 의미를 아느냐를 묻는 문제야. 이거를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서 함수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지? 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FB는 C야. 자, 그러면 어디 있어요? FB는 C네요. 또 대입해 봐요. F의 C가 되겠다. 그지? FC 값을 구하는 거야. 이번에는 FC를 찾아보세요. 그래프에서 찾아봐요. FC. 이번에는 FC를 찾는 방법을 한번 같이 봐요. 자, C의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X축에서 C를 찾는 거야. 방법은 Y축에는 C가 나와 있으니까 C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걷을 때 Y는 X와의 교점의 X좌표가 C가 되겠지. Y = X니까, 그치? 그때 요 C에서의 C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과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값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그때 사실은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함수와 함수값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이건 한번 2번과 같이 해볼게요. 일단 얘를 이렇게 f의 x equal c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값이 c가 되는 값을 찾는 거야. 자,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함수값이 c가 되는 게 뭘까? 여기 찾았다, 그지? 함수값이 c가 되는 x의 값. 여기 찾았다, 그죠? 맞았나요? 함수값이 c가 되죠? 이해돼요? 근데 이 값이 뭔지 현재 모르지, 그지?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y는 x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쭉 가서 y는 x와의 교점을 보니까 뭐예요? b더라. 여기도 b가 되더라. 그래서 함수값이 c가 되는 값은 b더라. fb는 c더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fx 괄호 안에 드는 것은 b가 됩니다. 이번에는 함수값이 b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같은 원리예요. 자, 함수값이 b가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b가 있습니다. 찾았어요? 함수값 오케이. 여기는 a로 주어졌네, 그지? 응? a에 대한 함수값이 b잖아. 따라서 x는 a예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